네, 안녕하세요. NC입니다. 네, 아침에 일단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들 우선적으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미래에셋 쪽에 지금 일부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매를 아마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쪽으로 일단 돈이 몰릴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디테인 CRO가 일단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 종목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있었던 이 빨간색 양봉을 깨뜨리지 않으면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상황을 지켜볼게요. 네오토는 살짝 빠지고 출발하고 있고요. 디테인 CRO를 이제 매도한 이유 중에 어쨌든 밑으로 한번 좀 더 내려오게 되면 한번 연습상으로 매매를 해볼까 생각하는 중이긴 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우선은 갭이 뜬 상황에서 갭이 뜬 상황에서 다른 거 여기 지금 미래 에셋 쪽으로요 매매를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보려고요. 여기 밑으로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매수 주문 한번 걸어봤습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높이 떴네요. 그리고 대동금속은 밑으로 내려왔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전 대동금속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겠습니다. 신용 매매가 되지는 않고요. 시가에 매수를 해봤어야 됐는데 시가에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내려오면은 사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시가가 14090인데 일부를 수정을 해서 일단 윗가게라도 일단 한번 샀고요. 퓨리언트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매수 주문을 추가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 엄청나게 개파락을 하던데 제 매매 방법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성 홀딩수가 확실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위쪽까지 많이 높이 떴네요. 그러면 DTN CRO도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빨간 선선,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24,000원인데 DTN CRO 제가 연습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던 거 그것이 이제 일단 상승하면서 이제 매도하는 식으로 방금 전에 매도 처리를 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30분봉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한동훈 쪽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힘을 잘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두 주만 먼저 매수를 추가로 하고요. 이런 종목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에 과연 고수들도 돈을 들여서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DTN CRO 같은 경우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봉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초반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여기 위쪽 가격까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3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선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애매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네, 캡스톤 파트너스도 오늘 시가가 7% 정도로 무난하게 이제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종목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에 매수를 할게요. 네, 5060 네, 5060 그리고 다른 것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네, 여기 있는 거 전일에 이제 매수 주문을 걸어놨을 때 과연 이득이 얼만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건데 내려오게 되면 어쨌든 매수를 하고요. 여기 5060 그리고 4860 여기 이 가격에 매수 주문을 저는 해놓겠습니다. 한동훈 쪽은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가기는 하더라도 제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한동훈 쪽 총선까지 물론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쪽으로는 일단 제가 여기 이쪽으로 미래세 쪽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걸어 놓을 거고요. 대동금속이 밑으로 일단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동금속을 한번 봐야겠네요. 대동금속 밑에 가격으로 일단 132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32 내려오게 되면 좀 더 사겠습니다. 오늘 DTNC가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여기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일단 돈이 몰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금감원 쪽에서도 대선 테마 쪽 테마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가 지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뉴스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밑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특히 대선 테마 쪽 관련된 쪽은 밑으로 하락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쨌든 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등이 그래도 좀 이제 강할 수가 있어요. 특히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강해야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까지 눈치를 보는 동안 이제 밑으로 많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죠. 대장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 나머지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바이오 쪽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검은색 선들과 함께 여기서 상승하는 힘으로 바꿔주고 있죠. 그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 매우 강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이 힘을 지금 나눠서 받고 있는데요. 대성홀딩스도 여전히 강하고요. DTNCR로는 이제 경고 종목이 들어가고 난 후에 움직임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 종목이 경고 종목에 해당을 한 후에, 그 다음에도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경고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로, 세력 형님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오늘, 30분봉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0분봉에서도 일단, 5일선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5일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오셈이랑 옵틴스 전자가 이제 좀 더 계속 강한데, 이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이거를 차세대 메모리 기술 때문에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힘보다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갈 힘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만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 9,000원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이제 지켜보려고 일단 종목들을 따로 빼놓고 관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목이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이 생기고, 그런 데 있어서 확신을 생기게 되면,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매번 뭐 분봉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좀 전에 있었던 이 애니메이션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1위 했다는 이 내용의 뉴스가 있고요. 좀 전에 올라왔고요. 1위 했다는 뉴스야 뭐 워낙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갤러리는 일단 위에서 놀고 있네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요. 네, 시간은 이제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네오오토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대상홀딩스 우랑 대상우 이쪽으로만 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중에 있고, 대상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가 밑으로 해서 이제 전일보다 밑에 가격에서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이 올라갔죠. 제가 테스트하는 걸로 이제 종목들을 이제 걸어놓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힘이 센 종목들이 이유가 다 있고, 어떤 종목에서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었던 그 모양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덕성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힘이 가장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대상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90억이 들어왔고 100억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돈을 뭐 20억, 30억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 종목이 반등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때 등장했었던 이 상한가에 거래대금이 몰린 정도, 1,000억 이상 올라간 이 거래대금이 하나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계속 이제 한 방향으로 쭉 했죠. 근데 대상홀딩스 우 같은 경우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전에 이미 대상홀딩스 우가 먼저 1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상홀딩스 우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고요. 뭐 오늘 움직임만으로 따진다면 이제 덕성 우라든지 대상 우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대장급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DTNCRO는 이제 오늘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DTNC가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네요. 와이드 플래닛도 이제 대장급이었죠. 최근에 그 한동훈과 관련돼서는 대장급이었는데, 지금 대장급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많지는 않은데, 그 오킨스 전자랑 그 다음에 네오셈이라는 거랑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네오셈이 이제는 힘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킨스 전자랑 그 다음에 네오셈이랑 비교하게 되면 차트의 위치나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이 이제 네오셈이었고요. 네오셈을 매매하실 때 여기 위쪽에 고가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여기 고가에서,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에서 위쪽에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할까,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3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잡으시면 편하고요. 3일선을 잡더라도 매매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지금 3일선이 이제 노란색 선이고요. 여기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에 있는 지지를 깨뜨리고 나서 다시 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 봉이 이제 7090을 저점으로 잡고 있는 건데, 이때 딱 7090을 깨뜨리지 않은 이제 음봉이 하나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7090 여기 있는 이 봉이요. 이 봉을 기준으로 매수하면 이제 손절 없이 매매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흘러나와요. 이때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매번 분봉을 찾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그 종목이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거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안목이 이제 제대로 이제 생기기만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상홀딩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터치는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앞전에 여기서 하락을 할 때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배가 아프겠죠, 그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강하게 올라온 것은 맞고요. 정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까? 라고 생각했던 만큼, 그만큼 일단 올라왔습니다.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4만원대 여기에 2천주, 3천주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호가창에 1억에 해당하는 1억에서 2억,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호가창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매수를 하더라도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을 만약에 1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억 원어치를 이제 매도를 하고 가고 싶잖아요. 10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10억 원어치를 한 번에 매도하기가 어렵죠. 47,000주인데 이제 뭐 조금 전에 2만주, 2천주, 3천주 있었으니까 많아봐야 1억 좀 넘는 돈인데, 그러면 1억을 팔고 나머지 9억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VI가 있는 거고, VI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VI 쪽으로 이렇게 걸어 놔야만 돈이 몰릴 수가 있고, 그때 그 몰린 그 순간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30억이 여기서 매도가 됐는데 3분봉으로 봤을 때요. 여기까지 끌고 올라간 액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 보면 40억, 90억인데 40억, 90억을 이거를 이제 산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체 입장에서도 여기서 다 지금 팔고 못 간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올리고 팔고 들어올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상홀딩스 U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대상우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을 거고요.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죠? 9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이쪽은 뭐 많아봐야 38억이니까 실제 호가창으로는 돈이 더 적게 있죠. 뭐 29,000원에 이제 천주? 많아봐야 천주인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다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쭉 차여져 있는 금액들을 보게 되면 뭐 1억 정도 되는 뭐 14,000주가 이제 5,000원이니까 약 1억이 되는 돈들이 여기에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하더라도 저 종목들에서는 손절을 했을 때 손해액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금액을 이제 적게 하게 되면, 금액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좋을 거긴 한데, 금액이 많으신 분들, 특히 우리가 금액이 많은 초고수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이제 정말로 그 돈이 많은데도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이 영역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 위쪽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가고, 그때 가면 이제 거래대금이 서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이 뷰가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뷰를 가지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런 뷰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제가 10억 원어치를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될 거니까요. 10억 원어치를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한 배 반 정도의 수익을, 150% 정도의 수익인데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이 강하게 돈이 들어왔네요. 셀트리온 쪽으로 돈을 일단 보냈다는 것 자체는 코스닥도 결국엔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12월 초에, 12월 중순이군요. 12월 14일 이때 1,900억 원이 이때 들어왔다가 밑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네요.
네.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조금씩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죠?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DTN CRO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30분봉을 일단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 5일선, 제가 보고 있는 이 녹색 선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기회를 잘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RMB 일찍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내려오지는 않네요. 자, 포스코 엠텍은 일단 양봉을 일단 여기서 만드는 것 같고요. 네, 네오부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수익률이 이제 15%, 마이너스 15%가 찍혀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15%면, 네. 두 개를 쪼개게 되면 이제 7%가, 7.5%, 약 8%라고 생각했을 때, 8%두 개면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워낙 그, 금액이 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오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18%인데, 마이너스 18%면 이제 9%를 이제 두 번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주식 수에서 차이가 나듯이. 근데 저는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종목을 이제 그 종목 쪽에 돈을 옮겼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엔 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뭐 오늘 당장 올라올 수도 있고 내일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거는 언제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세력 형님들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빨리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되면 아쉬운 거고요. 만약에 늦게 올라온다. 제가 다른 종목으로 돈을 옮겼는데 늦게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 제가 선택한 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한테 좋은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봤다가 상황을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10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매매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선 제가 지켜본다고 한 종목들의 그런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 갤러리아는 이제 양봉이 안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는 걸 기다릴 거고요. 대동금속은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매수는 일단 다 해놓은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시가가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시가 부근의 금액에서 일단 매수는 했어요. 저는 좀 높게 산 셈이 되긴 했는데요. 14200에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쪽으로 제가 사놓은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 132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매수를 할 겁니다. 캡스톤 파트너스인가요 이거? 네. 이쪽도 지금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음봉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저는 이제 네오오토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할 거고 네오오토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돈을 일부를 회수를 한 다음에 돈을 이제 옮겨놓는 식으로만 매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오스임이 강하네요. 네. 보킨스 전자도 강하고, 네, 만원이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만원이 넘어가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넥스타이 쪽이 일단 힘을 좀 받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준석 쪽이죠. 네, 그리고 컴퍼니 K는 이제 솔라라는 언어 모델과 관련된 쪽이고요. 스톤브리지 벤처랑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이냐 해봤을 때 일단 컴퍼니 K 쪽이 좀 더 강했고요. 네, 일단 여기 5일선을 위로 올라섰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가만히 두겠습니다. 이 녹색선을 탔으니까 가만히 두겠고요. 하나 갤러리아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또 가만히 두겠고, 마찬가지로 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음봉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이제 양봉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매매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양봉이 두 번째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양봉 여기서는 좋은 양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를 진행하고요. 저는 지금 1%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한 셈이 됐는데 결국엔 반짝 당겼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30분봉이 마무리 되자마자 이제 5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 여기 저점이 있죠. 28900이 저점이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었던 저점 다음에 등장한 이제 저점이 나오게 됐고, 두 번째 저점을 깨뜨리게 되면 일단 순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8900 여기가 28900에 저는 추매를 걸어 놓겠고, 추매가 되면은 일단 여기 저점을 깨뜨는지 안 깨뜨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매도도 먼저 걸어 놓을 겁니다. 여기서 손절을 걸어 놓는 거예요. 손실을 이제 제한을 하려고 저는 28600, 28700을 가게 되면 이제 손절하도록 저는 네,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저는 이제 매매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매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오셈이 매우 강하게 올라갔고, 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네, 더 갈 수 있어요. 더 많이 갈 수 있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고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를 더 많이 못했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고 3일선을 이제 깨뜨리는 때가 와요. 분명히 3일선을 이렇게 깨뜨리는 때가 오고요. 깨뜨리고 나서 들어올렸는데 그 밑에 또 깨는 형태들이 좀 나오죠. 깨는 형태들이 나오다가 더 안 깨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더 안 깨요. 더 안 깨는 그런 종가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아,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홀딩해서 상승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해보는 거는 뭐 2%에서 3%권인데 수익 나는 거는 이제 2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자리들을 잘 알아두시면 매매하시는데 뭐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오토가 살짝 들어올렸다가 일단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큐리언트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축이 있는데, 4160 우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까지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 여기 위쪽까지는 올라오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금액이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걸어두겠습니다. 4810에다가 일단 걸어두고 4810까지 오게 되면 무조건 매도가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가부터 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유상증자와 관련된 걸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대성이라는 종목도 이제 반도체 쪽이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남겨놓았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비해서 지금 이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네오셈이라든지 오키스전자라든지 이쪽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적이 있는데, 이제 먼저 출발한 거랑 그리고 이쪽 주성 엔지니어링도 먼저 출발했는데, 먼저 출발한 종목이랑 이제 정말로 테마를 가지고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출발하는 거, 이 종목들의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먼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등장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막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진짜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당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 쪽, 그리고 지금 정치 쪽이 굉장히 이제 핫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건 뭐 춘추 전국시대죠. 어느 한 정당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몰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세질 거고,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2위랑 3위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종목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테마주 있죠? 정치 테마주 쪽이 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거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쪽이니까요. 이제 생긴다는 얘기니까요. 네오셈이 엄청 강하대요. 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만, 일단 진짜로 강하게 되면 좀 속이 상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고요.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들어간 건데, 전에 있었던 움직임 다음에 상한가를 이제 들어갔으니까 훨씬 강한 상한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들은 좀 돌려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두 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이 중앙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밑에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위험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특히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저는 충분히 이제 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만 매매를 접근하고 있고요.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43700이겠네요. 43700에서는 사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이긴 했네요. 연습상으로.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거래가 최근에 안 될 것 같으면 좀 매수하죠 뭐. 43700에 제가 돈이 많이 없어요. 다른 거에다 지금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43700에다 일단 걸어놨고요. 상한가까지 이제 높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밑에 여기 이제 하락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양봉을 깨뜨리게 되면 일단 매도하는 쪽입니다. 연습하는 용도라서요. 42750이니까 42500, 42550. 손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똑같이 어제 상한가 이후에 다 양봉이 나온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종목은 27100 지금 가격 근처에서 이제 매수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덕성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들을 다 이제 지우게 되면 지금보다 밑에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정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2배가 넘어섰죠. 2배가 넘어섰고,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3,500억이 터지려면 꽤 많은 금액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400억 밖에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1,0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경기랑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완전히 테마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가크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해놓고 쭉 내릴 수도 있어요. 쭉 내렸을 때 이득은 당연히 개인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거니까 매매하실 때도 항상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햄텍은 일단 눌리고 있네요. 눌리고 있고,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양봉이 또 나와서 그 양봉이 이제 이 녹색 선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형태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11시까지만 일단 보고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려왔네요. 437까지. 여기 밑에 이제 이 밑에를 하단을 이제 깨게 되면 저는 손절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연습하는 중에 있고요. 아는 지인이 셀트리온 올라가는 거 보고 연락이 왔네요.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앞에 여기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을 지켜주고 있냐면 지금 1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11선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간들이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만약에 진짜로 더 강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상승 곡선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녹색선을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고, 3일선을 맞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 3일선을 어떻게 버티는지를 한번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태형건설은 지금 좀 전에 사재 출연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PF 때문에 지금 약간 내용들이 많죠? 터질 거였던 것이 이제 터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태형건설 우는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맨 처음에 23%까지 갔다가 또 꺾이는 건 밑에까지 20% 넘게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 종목을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리고 선물 지수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지금 여기에 파란색 선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과열한 구간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앞전에 있는 모습에서도 보면 이제 과열 구간이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해놓은 이 5일선을 이제 밑으로 하단으로 이제 음봉을 만들게 되면 이제 밑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돌리는 중에 있긴 합니다만, 한 번은 눌려줘야 될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전고점을 가기 전에 한번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충분히 됩니다. 12월, 9월,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10월까지 한번 눌렸고 다시 이제 되돌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어서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뚫어버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눌렸을 때 이런 음봉이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1월, 2월에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온 셈이 됩니다. 그때 아니고서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상한가 간 종목들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갔는지. 네, TY홀딩스가 이제 태형그룹과 관련된 거고요. 태형건설부가 올라가고 있고, 엑시콘은 반도체 쪽인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이제 경고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곧. DTNC는 이제 상한가가 풀렸고요. 네, 네오셈이 위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일단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남선알미우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과 관련된 쪽이죠.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선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쪽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일단 잠깐 눌렸다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과거에 같으면 저는 이 5350에도 매수를 했었을 텐데, 일단 지금은 저는 과거보다는 일단 몸을 좀 많이 사려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더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제 매수하는 쪽, 그런 쪽에 가깝고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죠. 네. 제 기준에는 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매수 기준, 저의 매수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막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제 매매 방법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로만 따지게 되면, 제가 모아놓고 있는 데이터로만 따지게 되면 충분히 월 전체로 봤을 때 수익을 꼭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다가 한번 이제 굉장히 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신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에코프로머티가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머티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종가상으로 여기 21만 3천원을 넘어서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선 사실은 경고가 곧 있으면 아마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또 매수세가 물리겠죠. 그때 이제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은 팔면 되니까요. 에이지랜드 이쪽도 강합니다. 강하네요.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할 때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 앞에 이제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눌렸는데, 사실 이 양봉을 깨뜨렸죠. 양봉을 깨뜨렸고, 사실 여기서 이제 양봉이 두 번째 나오는 양봉이 있으면 그때 상승할 수가 있는데, 여기 뒤쪽에 후반부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서 매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쭉 보면
손절은 짧고 상승하는 폭은 되게 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매매 방법이고요. 이런 매매는 사실 직장인들은 하기가 어렵죠. 특히 여기 저점 보게 되면 59100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손절선을 건드린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나서 보면 다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차트 흐름도 좋지만 차트의 흐름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이제 내리고 그런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이제 분봉이 어떻게 되면 손절해야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레벨로 넘어가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그런 레벨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넓게 볼 수 있고 한 발자국 이제 떨어져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타로 이제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결국엔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말고 일부 직장인 분들 중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어쨌든 자기가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무조건 위에서 매도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신감이 깔려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1분을 걸어두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제가 매도를 지금 했습니다. 어차피 뭐 이 종목을 엄청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물론 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에서는 오늘 움직임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14%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밑에까지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매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조금 전에 6천주가 있었는데 6천주를 지금 거래가 다 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6천주를 누군가는 샀으니까 그 6천주의 가격의 근처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으로 다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주식 수만큼 여기에서 막 들어온다든지 밑에 이제 받쳐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다시 깔려있는 2천주, 3천주가 깔려있는 이 주식들을 갑자기 이렇게 싹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건 그때 이제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그 금액이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있었고 그 매수하는 주체가 결국엔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호가창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호가창 움직임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호가창 움직임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호가창보다는 사실 차트를 조금 더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호가창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10개, 위에 10개, 아래 10개,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호가창의 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호가창의 의미를 담으려면 앞에 있었던 움직임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는 앞에 있는 움직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는 쪽은 그 차트를 좀 더 신뢰를 가집니다. 여기 앞에 30분 보면 어떻게 움직임을 가졌는지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좀 잡고 있어요. 우선 대상홀딩스 5를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퓨리언트 쪽으로 이제 손해가 나고 있었던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커버한 걸로 이제 의미를 담겠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루틴 잡아놓은 대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YG 버즈였는데 YG 버즈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네요.
어차피 올라간 놈이라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저는 저렴하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움직임을 일단 계속 보고 있겠고요. 저는 또 이제 두 주만큼 밑에 내려왔을 때 또 체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43700까지 42900, 42900을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번 저가, 이번 은봉의 저가는 이제 43050이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깨뜨릴지 안 깨뜨릴지 한번 보는 거 이렇게 틀어놓겠고요. 저는 10시, 지금 10시 55분인데 11시 이후에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이제 녹화는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잠시 제가 카톡을 보내가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이랑 카톡을 좀 보내고 있었고요. 네, 59분 44초. 양봉이 안 나오네요. 대동근손 또 마찬가지고.
캡스톤 파트너스만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만 매수를 해봐야겠네요. 네, 캡스톤 파트너스만 제가 미래세 쪽으로 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수를 일단 했고요. 여기 저점을 깨면은 이제 이탈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합쳐봐야 2% 손절 구간이니까 매수를 해봐도 되죠. 네,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해놨고요. 5,400원 이하, 그러니까 5,360원이 되면 저는 손절하도록 자동 그 매매를 이제 걸어 놓겠습니다. 그 가격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요, 저는 안 볼 거예요. 어디까지 안 볼 거냐면 더 밑에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는 안 볼 겁니다. 제가 유리한 쪽으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6160, 6170 금액까지 한번 봅시다. 6170 우선 새로운 내용이긴 하고요. AI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500억, 530억 정도라서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네, 6170까지 오게 되면 매도가 되게끔 하는 거고요. 5360을 건드리게 되면 손절하게끔 설정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저는 손절 이제 걸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70 네, 걸어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놔져 있고요. 캡스톤 파트너스가 매수 금액이 좀 더 많아졌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매수 그 주문할 때 버튼이 좀 잘못 눌렸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미래세 쪽으로 매수 주문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고, 손해가 크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조정을 해서 매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0만원어치를 샀으니까 900만원어치를 사면 안 되거든요. 살짝 눌렸다가 튕길 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손절까지 돼버리진 않겠죠? 잠깐만요. 음봉이 3개 나왔고 한 번은 양봉이 나올 때가 올 텐데요. 잠깐만 참아봐야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제가 지금 아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 푼이라도 제가 지금 아껴야 됩니다. 네, 지금 가격에 네, 일단 아끼겠습니다. 저는 돈 아꼈어요. 아꼈고 우선 그
여기 저점 건드리면은 저는 일단 매도를 하겠고요. 저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위쪽까지 가게끔 매도를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오토는 원치 않게 일단 이런 흐름이 나왔네요. 결국에 깨뜨렸고요. 이러면 저도 조정을 해야죠. 네. 눈물 나는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 거고요. 네오토를 16%긴 하지만 어쨌든 네, 손절하는 거는 이제 9160 밑으로 깨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네오토 이거는 이제 매도하도록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9160, 9130, 9140, 9120까지 여기서 매도를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저길 건드리면 이제 안 간다라는 마인드고요. 네, 다른 종목이 어떻게 될지 일단 보고 다른 종목을 이제 매수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제 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지금 제 돈을 지켜야 됩니다. 제 돈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쪽에서도 돈을 이제 컨트롤 해 놓겠습니다. 서버 이제 자동 매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잔고에 있는 돈을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생각해 놓은 저 가격 9120을 건드리게 되면 일단 매도하게끔 설정을 해 놓을게요. 네오토.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윗 가격까지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윗 가격에도 이제 걸어놔야 될 것 같고 없네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9120이고 금액 계산을 했을 때 30%가 되는 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네, 여기도 손절을 일단 해 놓겠습니다. 손절을 해야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굳이 시장의 중심이 아닌데 제가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809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더 위로는 이제 11409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월봉이 일단 좋았고요. 월봉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무난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할 여지를 안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고,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가 되도록 또 설정을 따로 걸어놓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손절을 해야 될 땐 해야 되더라고요.
네, 열심히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트 쪽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종목의 움직임이 지금 네,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저항을 하고 그거를 꼭 이기려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손해가 이미 난 거는 제가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종목들 상황을 보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5일선 넘어서는 게 좋은데 넘어서지 않으면 일단 손해가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후회하진 않을 거고요. 신규 종목 매수하는 거 주문이 잘못 걸렸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실수 없이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영상하는 거를 제가 녹화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이제 뭐 완전히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매매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들도 한번 잡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도 하시면 다른 것보다 일단 손해를 많이 이제 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이 나오게 되면 같이 제가 내용들을 공부한 것들 말씀드리면서 매매하는 것들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